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의 원조 이더리움인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조금씩 가져올 만한 반등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영상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더리움 클래식은 모조리 갖고 가면서 더 큰 상승력을 보였던 지난 머지 업데이트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더리움이 ETF에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그 부분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재차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됩니다. 자, 그 말과 함께 가장 큰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원조 이더리움답게 1회에 대한 상승력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뿐일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ETF도 물론 상승력에 가장 큰 자극을 줄 만한 요인이 되지만, EDXM 해당 데는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ETF가 나오려고 한다면 당연하겠죠. ETF는 월가에서 ETF를 신청하는 부분인데, 월가에서 SEC한테 이 부분을 승인을 받으려면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멘텀이 있으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DXM, 우리가 만든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다시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오래간만에 반등력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더 큰 상승력을 보이기는 어려우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 대응해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1.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많이 남아있는 자리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상 보게 되면 상승력이 엄청나게 나왔던 이 시점 기억나시죠? 거래량까지도 동원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때 비트코인 ETF가 나왔던 시점이었거든요. ETF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ETF예요. 이더리움 ETF도 아닌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상승력을 크게 갖고 왔을까? 바로 비트코인 ETF 다음에 이더리움 ETF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같이 나왔고,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EDX 마켓에도 상장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이렇게나 크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것뿐입니까? 하방 압박을 갖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 판단하고 올려놓고 있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올라왔습니까? 거래량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때 들어왔던 고래들은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 고래가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할 시점을 잡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거, 요즘 기술적 분석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 주봉을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주봉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다. 자, 요즘 기술적 분석 차트 공부들 많이 하시는데,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라갔다는 건 이 말 그대로 골든 크로스,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에 대한 반대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이 부분들 많이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올라갈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 다시 상승력을 보여줄까? 자, 골든 크로스가 이 주기 주봉에 대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 전망을 더욱더 크게 37,000원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어제 새벽부터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우선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혹시라도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거든요. 카톡방 링크입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에 바로 연결되시니까 아래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확인되실 거고 문자도 환영하고 아래 링크도 환영하니까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셔도 충분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부터 하방 압박을 많이 받을 때 얘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냐. 자, 지금 어제 영상을 보셨고 오늘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왜? 4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방 압박 가져왔는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은 일제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 거래량 없이 내린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선 조정이라고 하고 이 조정은 누가 만듭니까? 고래가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세가 아예 모멘텀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건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당되는 EDX 마켓을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그 부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EDX 마켓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월가에서 만들었어요. 뉴욕 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투자자문 운영사들이 만든 코인 거래소, 홍콩의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 하니까 미국 또한 이 EDXM을 만들어서 대응 전략을 펼쳤죠. 근데 여기는 상장되어 있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았기 때문에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답게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코인은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올라올 것인가? 두 가지가 굉장히 화두가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확률이 높고 그리고 비트코인 SV도 확률이 높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월가에서 무엇을 신청했습니까?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어요.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면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상장되면 더욱더 좋죠. 자, EDX 마켓에 상장된다는 건 기관의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상승 모멘텀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상승세가 꺾였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연일 횡보세를 가져오고 있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월 달에? 1월 달에 막 급등했습니까? 아니죠. 1월 달엔 역으로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6천에서 5천만 원대로 떨어졌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ETF가 실효성이 없구나. 이게 나오면 상승력을 높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역으로 떨어집니까?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간접 투자를 말합니다. 자, 간접 투자가 나오면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이 자금을 빼고 간접 투자 쪽으로 ETF 쪽으로 자금을 옮기겠죠. 자금의 이동이 나오기 때문에 ETF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급등 안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냐? 제가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은 다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어땠습니까? 메이저 코인,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뭐 에이다도 그렇고, 이러한 메이저급 코인들이 다 하락 압력을 가져와요. 왜 그런지, 현재 시장은 왜 그 부분을 만들어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또 한 번에 자산이 재분배가 될 거다. 이 자산의 재분배가 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와 어떻게 매도를 할지 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지갑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감소세고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테더는 지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2월 23일 어제 날짜로 소개해 드렸거든요. 자, 해당되는 부분 지갑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량의 증가를 말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래라는 세력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거래량이 늘어났다. 상승력을 같이 받아주고 있다. 그러면 고래가 입성해서 상승력을 높이 올려주고 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같이 받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고래가 이탈 물량이 나올 새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움직임이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이더리움 전성기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2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비탈릭 부테린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건 이더리움이 다음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전 대대적인 업데이트, 이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받았다면 이번 비탈릭 부테린이 발표했던 24년 로드맵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비트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 이 부분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ETF는 펀드예요. 펀드인데 개인들의 자금 어때요?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하는 게 개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고래가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냥 이더리움을 매수할까요? 더 올라갈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비트코인 ETF도 설명해 드릴 때 이 뉴스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노림수가 어떤 노림수인지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월가에서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될 것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이 먼저였다라는 거. 왜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는데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아니죠. 이 매집이라는 거는 반대 방향입니다. 매집이라는 건 사는 건 똑같죠. 근데 매수, 일반적인 매수처럼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다. 그것도 매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집은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던 것을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여러 번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왜 이렇게 횡보 라인까지 가져오면서 힘들게 하고 있을까? 37,000원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37,000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왜 이럴까요?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털어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고래들한테 물량을 넘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고 있고 고래들도 이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우린 추가 비중을 실어도 충분하겠다. 근데 안정적인 저점의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어떠한 링크냐? 바로 카톡방
링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방 링크를 물어보셔서 아예 대놓고 걸어드렸거든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을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손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문자 안 넣어주셔도 카톡방 진입되니까 여기에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가도 충분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력에 대해서 확실한 이벤트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가격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2월 23일 날 나왔어요. 2월 23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보시죠. 특정 고래의 주소는 지난 3일 동안 이더리움을 몇 개나 매집했습니까? 1977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했어요. 자, 굉장히 의아하죠.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근데 가격 영향은 미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것도 10,0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집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확실한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매집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했으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의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비탈릭 부테린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로드맵을 공개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2024년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말했고 이더리움은 더욱더 빨라지는 부분과 비탈릭 부테린이 2024년 로드맵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거래 처리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고 내년에 이루어질 이 댕쿤 업데이트에도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난 1월 4일 날 말을 했다라는 거. 그만큼 이더리움과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이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받는 부분에서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지금처럼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일반적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못 올라가니까 길게 횡보하니까 빨리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단타 코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높은 단가에 매수했다가 또 떨어진 다음에 매도해서 손실만 커진 게 아니신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기회비용이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던 그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엄청나게 동원되면서 올라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방 압박, 횡보 라인을 긴 기간 이 박스권 라인을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거래량은 나옵니까? 일제에 나오지 않죠. 다시 한번 28,000을 뚫고 올랐을 때 이때가 어떤 거였습니까? 비트코인의 ETF가 나왔을 때 이때 거래량 동원하면서 올라왔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의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가 다 끝났으니까 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37,000원 앞에 두고 그냥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래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이 엄청나게 많으실 건데 이러한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먼저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댓글로도 걸어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시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무료로 같이 받아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